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명절 연휴의 첫 시작이고요. 저는 명절에 늘 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겸사겸사 겟레디 윗미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얼굴에 붙여둔 거는 이거예요. 얼라이브랩 코코베리 순둥 패드. 얼굴에 붙여두기 좋은 패드거든요. 그 유튜버 조디님 겟레디 윗미 영상 보다가 홀린 듯이 영업을 당해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얇아서 흐물거리지도 않고 밀착력도 좋고 이게 코코넛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약간 밀키한 제형이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밀키하다기보다는 그냥 수분 보습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놓는 패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열이 또 잔뜩 올라서 잠깐 붙여두었어요. 이제 이거를 떼주고 전반적으로 한번 쓸어주고 진짜 촉촉해요. 진짜 왕촉촉. 그리고 그 다음에 앰플은 메디큐브 슈퍼시카 앰플 발라줄게요. 이거 벌써 이만큼 쓰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지난번 겟레디 윗미 영상에서 이거 남자친구가 이거 쓰고 피부 진짜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약간 좁쌀이나 이런 거에 초기 트러블 진정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미 썩난 그런 트러블이야 어쩔 수 없지만 좀 초기 트러블, 이제 막 드릉드릉 하려고 하는 그런 트러블이랑 그리고 좁쌀이랑 이런 거를 좀 많이 케어를 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진정 케어 제품들이 조금 보습감이, 수분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분 탱탱? 약간 탱탱한 젤리 같은 제형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생각보다 안 건조해요. 진짜 촉촉해요. 그래서 촉촉한 진정 세럼, 진정 앰플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가을에 쓰기에도 좋을 만한 진정 앰플이에요.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도 이거 네가 좋아할 것 같아 이러고 선물로 보내줬거든요. 메디큐브 제품들 진짜 다양하게 써봤는데 저는 이 시카 라인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무리는 로션 발라줄 거예요. 이거 닥터지 더 모이스처 베리어디 데일리 로션. 샵에서는 로션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로션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닥터지 선크림 진짜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닥터지 걸로 구매를 해봤고요. 여기에 프로 비타민 D랑 필라그린, 아쿠아포린 이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비타민 C랑 비타민 D랑 그리고 콜라겐이었나? 아무튼 그게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무튼 비타민 D도 되게 중요하다고 들었었어요. 뭔가 예전에는 저 학생 때만 해도 앰플이나 세럼보다는 로션이 되게 필수 단계였는데 요즘에는 앰플 세럼이 워낙 인기 카테고리가 되다 보니까 로션이 많이 생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로션이 그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많이 건조한 분들은 로션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명절인데 집에 혼자 있으려니 너무나 심심하네요. 어릴 때 저한테는 명절이 그냥 친구들 만나는 날, 그런 날이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술 먹는 날,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명절이 돼서 본가에 가도 만날 친구도 없고 친구들이 다 시댁 가야 된다 그러고 시댁 갔다 오면 친정 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되게 심심하더라고요. 전 결혼도 안 했으니까 너무나 심심합니다. 이렇게 흡수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모이스처 리페어 선 발라줄게요. 새로운 선크림을 발라보고 싶어서 꺼내봤는데 이렇게 약간 파란색을 띠고 있네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차를 사야 될 때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진짜 3주 정도?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진짜 다양한 차를 시승을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엄청 유튜브 다 뒤져가면서
온갖 차를 진짜 다 봤어요. 진짜 차도 국산차부터 외제차까지 진짜 다양하게 보고 시승도 해보고 했는데 드디어 차를 계약을 했고요. 그 브이로그에서 나왔던 차들이 아니라 정말 생뚱맞은 차를 계약을 했습니다. 조만간 차가 나올 예정이에요. 사실 저는 살면서 차의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되게 편했어요. 왜냐면 저는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에 가면은 서울은 아시죠, 여러분? 차가 굉장히 많고 혼잡한 동네라서 내 차를 끌고 가는 것보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굳이 내가 차를 끌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차를 필요하다고 느꼈던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일단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제가 요번에 신상 파운데이션을 3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요렇게. 근데 오늘 뭘 바를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셋 다 궁금해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오늘 뭐 발라볼까요? 라고 올렸더니 다들 에스쁘아 요거 비글로우 스틱을 많이 골라주시길래 오늘 요거 발라보도록 할게요. 에스쁘아 비글로우 스틱 파운데이션 컬러는 페탈입니다. 저는 에스쁘아는 늘 페탈을 써요. 줌줌줌 당겨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어쨌든 지역을 옮겨서 이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차의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이거 브러쉬는 VDL 파데사고 바른 건데 이걸로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이사 온 동네가 약간 시내랑 거리가 있어요. 약간 신도시 같은 그런 동네인데 그렇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동네거든요. 버스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택시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택시를 불러도 택시 요금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저는 차가 없으니까 계속 택시를 타고 다녔고 가끔씩 이제 남자친구가 차를 놓고 나가면 남자친구 차를 끌고 다니긴 했는데 어쨌든 제 차가 아니라 남자친구 차잖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남자친구가 차를 놓고 가면 그때 이제 어쩌다 한 번 끌고 다녔던 거지 차가 없었던 적이 훨씬 많으니까 되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꼭 남자친구가 출근했을 때 남자친구가 이제 당직이거나 그럴 때 저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꼭 그렇게 차가 없을 때 밤중에 아픈 거예요. 근데 저야 택시를 타고 시내까지 나갈 수 있지만 저희 강아지들은 사이즈가 꽤 있다 보니까 택시를 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고 나니까 좀 차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남자친구가 출근을 하면 저랑 프리랑 담양이랑 꼼짝없이 이 동네에 약간 갇혀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차를 사야지 하다가 드디어 사게 됐습니다. 근데 차를 사도 차를 끌고 서울에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동네는 무서워. 이렇게 에스쁘아 비글로 가볍게 한 겹 깔아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확실히 얇게 깔리네요. 비글로우 자체가 워낙 고커버 제품은 아니니까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스틱 타입 파운데이션이라서 밀착력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얻는 것보다는 컨실러를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컨실러는 이거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0.5 아이스 베이지 사용해줄게요. 그래서 결국은 차를 계약을 했고요. 제가 영상에서 예전에 저는 차 욕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차를 살 때가 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나 봐. 차를 사면 보태보태병이 생긴다고 해요. 이걸 이 돈 주고 살 거면 조금 더 보태서 이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걸 보태보태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제 얘기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평소에 진짜 차에 관심이 없어서 차 브랜드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막상 살 때가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다 떠나서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제가 맨 처음에 봤던 볼보는 1년 걸린다고 했었고요. 대기번호가 637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난 당장 필요한데 어딜 가든 다 약간 대기를 걸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전시장 구경이나 가자, 전시차 구경이나 해볼까 이러고 지프를 갔어요. 근데 지프에서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왔거든요. 그 이제 랭글러 오버랜드라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왔는데 8천만 원이래요. 차가 8천만 원짜리 차인데 안전 옵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차선 이탈 방지도 안 되고 오토 홀드라고 해서 빨간불일 때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알아서 이제 차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요즘 차는 대부분 있는데 지프는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프 자체가 워낙에 아날로그 감성이긴 하지만 너무 아날로그여서 그 차 시트 조절하는 것도 다 수동이더라고요. 그렇군. 8천만 원짜리 차인데 뭐가 없어도 진짜 너무 없구나 싶더라고요. 뭐 8천만 원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빠르게 포기. 근데 저도 원래부터 큰 차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남자친구 차도 SUV였어가지고 처음부터 SUV를 봤거든요.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시승을 해봤는데 약간 뭔가 제가 운전을 하는데 버거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 운전석 시트가 어떻게 조절을 해도 저랑 뭔가 이렇게 착붙이 아닌 느낌? 이렇게 제가 시야를 확보하느라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높이면 발이 완전히 안 닿는 느낌이고 그래서 발이 닿게끔 이렇게 그렇게 조절을 하면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고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건지 뭔가 좀 불편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차는 BMW X4입니다.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볼 건데요. 파우더는 언스 레디 겟셋 블러 파우더. 제가 처음에 이 차종을 말을 하는 게 맞는 걸까라고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차를 산 게 저한테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 맞잖아요. 어쨌든 외제차고 저렴한 가격은 아니니까 나의 좋은 일이, 나의 경사가 보는 이에게는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말을 해야 하나? 라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유튜브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컨텐츠 속에서 좀 어쩌다 한 번씩은 노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보다 보면은 알게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 섀도우를 써줄 건데요. 이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8호 당근 이제 햇살을 곁들인 이거 써줄게요. 이걸로 베이스 깔아줄 거예요. 차가 저렴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오롯이 나를 위해 큰돈을 써볼까 싶더라고요. 뭔가 너무 지금 감성팔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름 되게 약간 좀 굴곡이 심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나름. 그래서 그냥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느끼는 게 나 자신한테 돈을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이만큼 돈을 써도 되나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안 사면 나중에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냥 큰맘 먹고 은행에 도움을 조금 빌려서 질러버렸습니다. 요새 왜 이렇게 눈이 빨갛지? 그렇게 뭐 엄청 피곤하지도 않은데 눈이 계속 빨개요. 그 다음에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서 쌍꺼풀 라인 안쪽에 발라줄게요. 근데 아직 차가 나온 게 아니니까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차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 많이 타고 다닐까요? 제가 겁이 많아서
혼자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자유로운 느낌은 들 것 같아요. 좀 강아지들이랑 여기저기 자유롭게 많이 다닐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차를 구매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컬러로 한 번 더 음영감해 줄게요. 저는 그 말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요번에 차를 사면서 그걸 좀 느꼈어요. 차를 결정하기도 전부터 진짜 주변에서 엄청 약간 훈수를 둔다 그래야 되나? 진짜 친하지도 않은 사람부터 가족들까지 진짜 너무 옆에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제가 차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워낙에 정보화 시대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카페들도 많고 정보가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주변에서 너무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큰 돈이 들어가는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땐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철벽 초슬림 펜슬 라이너 03 브라운로 점막을 살짝 채워줄게요. 요즘에 이렇게 점막 채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좀 채우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드림카 있나요, 혹시? 각자 개인의 그 드림카가 있잖아요. 전 저희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셨어요. 지금은 정년퇴직 하셨는데 그래서 아기 때 그 소위 말하는 그 군인들 찝차라고 하죠. 찝차를 탈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양의 차가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지프를 되게 가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타보니까 안전사양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일단 차가 너무 높아서 키가 작은 제가 올라타기가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단 같은 거 설치를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차를 타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런 박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운만 주고 싶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라인 그려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또렷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12호 크림 베이지. 이것도 애교살 타겟으로 나온 거잖아요.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차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오고요. 차 나오면 출고 브이로그도 찍어보도록 할게요. 차가 생기면 다양한 브이로그를 많이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저기 제가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줬고 그 다음에 로아르 언더 더 스타 팔레트. 로아르가 아오리님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옥슈수님이랑 같이 콜라보로 만든 제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구매하니까 이렇게 브러쉬도 주더라고요.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컬러로 삐아 펜슬로 밝혀놓은 부분에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 컬러가 딱 그 뭔가 트와이스 분들 I Can Stop Me 그 활동할 때 사진 속에서 많이 보였을 법한 그런 컬러거든요. 펄감이 막 엄청 도드라지는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애교살 섀도우입니다. 갑자기 엄청 뿜뿜하고 생겼죠? 이 컬러는 누가 봐도 그림자 컬러. 노즈 쉐딩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따 노즈 쉐딩도 해봐야겠어요. 이 컬러는 누가 봐도 삼각존이랑 그런 음영 컬러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삼각존을 여기만 채우면 안 돼요. 여기 이 눈동자 밑부분 이쪽 속눈썹 모근부터
이렇게 채워줘야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만 채워주면 좀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이어줘야 합니다. 이 컬러로 아이라인 블렌딩도 해줄게요. 뭐 아이라인 대용으로 그려주기에도 좋을 것 같고 딱 블렌딩 컬러네요. 오늘 하나 있으면 되게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완전 신박템 찾았거든요. 바로 속눈썹인데요. 어떤 거냐? 짜잔!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의 속눈썹은 점이 이렇게 위에 있고 이렇게 V 형식으로 밑으로 V 형식으로 뻗어나가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샵에서 아이돌 속눈썹 연출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붙이기만 하면.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백문이불여일견. 한 통에 9mm, 10mm, 11mm 있는데 저는 오늘 화려하게 11mm 붙여볼게요. 제가 속눈썹 붙이는 동안에는 말이 다수 없어질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뭐라고 이렇게 떨리기까지. 속눈썹은 붙이고 이 풀이 다 굳기 전에 이렇게 각도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그대로 굳어버리면 폭망입니다. 3개만 붙였는데도 느낌 지금 오시죠? 이렇게 붙였는데 이 앞쪽은 11mm 붙이면 좀 이질감 될 것 같아서 10mm, 9mm 섞어서 이 앞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봤는데 어떤가요? 딱 그 샵에서 붙여주던 그 느낌 아닌가요? 샵에서 속눈썹 붙인 다음에 마스카라 하고 쪽집게로 찝어주던 그 느낌 아닌가요? 붙이기만 했을 뿐인데 그럼 저는 이쪽 눈도 마저 붙여보도록 할게요. 속눈썹을 다 붙여줬고요. 이제 마스카라를 살짝 해볼게요. 마스카라는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데이지크 마스카라. 원래 속눈썹이랑 좀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꼼꼼하게 오늘 의도치 않게 약간 아이돌 메이크업이 된 것 같아요. 아이돌 스트로 하는 김에 아주 그러면 글리터를 조금 더 얹어볼게요. 제가 애교살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그 트윙클 팝에서 글리터 스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볼게요. 글리터링 아이 스틱 1호 페어미 이거를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11호 글린미 이거는 완전 약간 하이라이터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눈 앞머리에 그리고 아까 그렸던 그 아이라이너, 펜슬 라이너로 이 눈동자 밑부분에 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눈 앞머리부터 눈동자 밑부분까지. 눈썹은 에뛰드 베어 엣지 슬림 브로우 1호 다크 브라운. 속눈썹을 붙여서 이 눈썹이랑 눈두덩이 사이가 좁아졌잖아요. 많이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눈썹은 이 윗부분 위주로 좀 그려줄게요. 블러셔는 오늘도 네이밍 베이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페리페라 발라볼 건데 오늘은 제가 보여드렸던 조합 말고 새로운 조합 발라볼게요. 일단 1호 내립 마련. 이거는 이런 베이스 컬러로 딱 좋은 컬러예요. 완전 베이스 컬러죠. 요거에다가 그리고 8호 시티팝 여신입니다. 이것도 진짜 예쁜데 왜 8호가 785가 올리브영에 없어요. 완전 가을 웜 컬러. 요거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이 컬러로 노즈 쉐딩 해줄게요. 아 맞다, 아까 로아르 그걸로 노즈 쉐딩 해본다 그러고 그냥 해버렸네 이걸로. 깜빡해 브러스. 그리고 두 컬러를 섞어서 바깥쪽에 음영감 줄게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저는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머리띠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머리띠를 하면 이렇게 빈 가르마가 이렇게 커버가 돼서 좋더라고요.
가을을 맞이해서 톤 다운도 하고 앞머리도 잘라봤는데 어떤가요? 오랜만에 앞머리 자르니까 색다르면서도 또 자르자마자 번거롭기도 하고, 원래 앞머리란 있으면 없애고 싶고 없으면 또 자르고 싶은 그런 존재인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들 다들 명절 행복하게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